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미풍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또 정답지를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월부터 대출문 닫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갭 투자가 폭발할 것이다. 제가 정답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오늘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보다 비싸진 오피스텔 규제, 오피스텔, 네, 아파트보다 비싸진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규제 역설에 따라서 등장을 해버렸죠. 기존에는 아파트가 가장 비쌌습니다. 당연한 논리였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1위부터 8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시장은 지금 규제 역설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 지금 대출도 이제 10월달 되면은 다 올스톱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그렇죠. 거기서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6%를 올해 아니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다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지금 설명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고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오픈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 12년도였습니다. 최저가 찍었죠. 네, 최저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를 찍고 폭락을 했던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저렴했어요. 네, 그때 샀었으면 여러분들이 두세 배 그냥 먹습니다. 기본 세 배입니다. 세 배. 3배에서 많이 드신 분들이 한 5배 됩니다. 네, 10배까지 간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가 이 당시에 폭락을 엄청나게 해댔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가 단지 폭락한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 이때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19년도 제가 정답지 다 드렸잖아요. 19년도 9월부터 올라간다고. 부산도 100주 동안 연달아서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냥 폭락이 된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 이면에 감추어진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로 18년도부터 17년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쟁에 동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규제의 대표적인 게 재건축이죠. 재건축을 규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탠스를 쳐야 됩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 폭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됩니까? 어떤 스트레치를 짜야 돼요? 네, 시장과 반대로 매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17년도, 16년도, 18년도 이때부터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을 사야 됩니다. 재건축을. 아시겠습니까? 왜? 희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추진을 지금 도모한다 그러고 무슨 법을 만든다 그러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스탠스를 쳐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럼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시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시면 개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어요. 그러면 개학하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못 살 때잖아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우리가 나이키가 있습니다. 신발. 그리고 아이들이 신는 신발 중에 나이스가 있어요. 나이스. 그리고 까발로. 네, 이 기억나십니까? 까발로. 그리고 대표적인 또 브랜드가 마젤란. 신발 브랜드입니다. 마젤란. 예, 마젤란. 예, 이름 특이합니다. 예, 대표적인 저는 이제 마젤란 많이 신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어릴 때. 그런데 개항을 해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한 반에 모였는데 어떤 아이가 나이키 신발을 딱 신고 등장한 겁니다. 한 명이.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이스야. 이름 약간 좀 이제 사자죠. 네, 그래서 나이스, 까발로, 마젤란 이런 거 신었는데 한 명만 나이키 신발 신고 온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희소해집니까? 예, 이 친구가 얼마나 희소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애가 이제 한 반에 대장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나이키 신발 다 신고 오면은 나이키 신발이 정말 여러분들이 와, 저 친구 나이키 신발 신었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야 지금 시장과는 반대로 투자를 합니다. 항상 반대예요. 제가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최저점 최고권 다 짚어드렸고 삼성전자 최고가 친나라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가격까지. 그럼 리모델링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 현수막 걸고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가치가 전혀 없죠. 왜? 희소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파트 다 갉아먹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돈이나 쳐받고 다니고 월급이라고 해서 그럼 냉정해지겠습니까?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대단지에 뭐 지금 평지에 뭐 강이나 바닥 끼고 있는 아파트는 절대로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과 동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과 동참을 해갖고 내가 수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남들이 폭락한다 그럴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준비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규제한다 그러고 재건축을 정말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사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너희들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겠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항상 반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대출 문 닫히죠. 집값 놔두고 대출 탓하는 정부다. 이게 뭡니까? 왜 지금 대출을 탓하고 지금 집값을 잡으려 했지 왜 국민을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 되면은 이제 한도가 다 찹니다. 현재 농협은 다 찼죠. 이게 6%죠. 대출 총량에 따라서. 그럼 다음 달 되면 다 차요. 그러면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미리 대출 받아야 돼요. 지금 신청. 이게 아마 금융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신청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은행권은 신청일 기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지금 뭐 심사를 받겠죠. 네, 통과가 되면은 그 날을 기점으로 했을 테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 수정하지 않는 한 대출은 이제 총량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 받은 사람들은 잔금하고 지금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을 잡으려 했지 지금 국민들을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캐치프레이즈죠. 캐치프레이즈. 네.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은 자, 선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선동하는 방법. 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게 선동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양쪽 다. 양비론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흑백 논리. 흑 아니면 백,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죽고 살자. 이 흑백 논리입니다. 이런 지금 프로파간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남 탓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국민으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층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실 이게 부동산에 안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통하지가 않는데 지금 무주택자가 대한민국의 45%예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책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이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어차피 현금 주고 사는데. 그래서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는 또 올려. 지금 사채 써야 되냐? 지금 분통이 터진 겁니다. 분상제 다 풀죠, 이제는. 고분양가 다 풀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출을 풀고 는 겁니다. 이게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등한 집값이 전 정권 때문이다. 지금 반성해야 된다. 지금 친문 커뮤니티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파간다라는 이런 정치적 프레이밍 같은 거, 예, 거기에 지금 따라가지고 군중심리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선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라는 이 선동의 방식에 따라서 한쪽이 잘못됐다만 계속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합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단합력이.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을 써서 쓰게 되면은 결국엔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옛날에 보시면은 마오쩌둥 시대죠. 네, 중국에 대약질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약질 운동할 때는 뭐 대약질 운동하자 그러니까 뭐 농기구 철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기구 그냥 다 지금 녹여버렸습니다. 철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농사할 농기구도 없는 거예요. 그 씨앗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보시면은 마오쩌둥이 뭐 지금 사찰한다고 농밭에 가니까 농밭에 무슨 뭐 벼가 자랍니까? 보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림을 걸어놨어요. 논밭에다가. 누가 봐도 이게 그림인지 아니면은 이게 논밭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선동이 되니까 이게 진짜로 논밭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프로파간다라는 거는 이 군중심리,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까 저기 무주택자 그 논리도 보셨죠? 지금 계속 속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국민 탓하잖아요. 근데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기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그림을 논밭에 걸어놨는데 그것이 만약 진짜 논밭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주 잘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대충 그림을 걸어놨는데도 이게 진짜 논밭이 자란다고 박수치고. 그래서 그 이유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1958년도부터 네, 중국의 대기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전후로 해서 1년에 1000만 명씩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뭐 사형당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후로 8년 후에는 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죠. 문화대혁명. 네. 그래서 여기서 홍위병이 나타나갖고 전부 궁중심리에 매수당한 사람들입니다. 홍위병들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잘한다고 다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민들이 굶주림이나 충성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민들이요, 굶주림이 나타나는데도 충성심에서요,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친지나 가족들을 살해해서 인육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대혁명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홍위병들이 현 정권을, 그 당시 마오쩌둥 정권을, 네, 그냥 그림을 걸어놓는데도 논밭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예, 벼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홍위병이죠. 그 사람들이 이 정권에 앞잡이가 된 겁니다. 빨간 띠 두르고, 예, 빨간 옷 입고, 홍위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를 키워줬던 어머니를 가지고, 예, 아들, 딸이 어머니를 갖고 자기 머리채를 끌고 가고 광장에 끌고 가고 자기 어머니를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네, 가족들, 가족을 잘라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육을 먹는 거예요, 또. 가족 인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동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선동이란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동에 당해가지고 지금 계속 무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문제가 계속되죠, 대출 중단. 여러분들 대출이 중단되면 결국에 돌파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네. 결국에는 무엇이죠? 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전세 들어간 거 있는 거 사면 됩니다. 전세 들어간 물건을 사면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전에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네, 갭투자예요. 갭투자는 따로 대출을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대출을 받는 대신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니까,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갭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갭 투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 하나 남았습니다. 갭 투자 말고. 없죠? 대출이 중단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K자로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네, 양극화를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양극화. 여기서는 집이 없는 사람의 45%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의 50%에 있는 사람들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양극화를 계속 벌려놓는 겁니다. 양극화를. 그래서 결국에는 45%의 사람들은 임대로 들어가야 되죠. 임대로 몰아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작전 회의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결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보시면은, 그러면은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현금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남자인 80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액 주식 팔아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현금 있는 현금 부자들 말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대박이 아니면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박 코인이라든가 주식 아니면.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젊은 사람들이 한방을 놀리는 이 한방 투자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집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코인, 로또, 도박의 최종 테크트리가 뭡니까? 최종 정착력이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좋아하죠. 뭐 코인 좋아하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 제로섬 게임.
예, 주식 투자는 파저티브성 게임이라고 하는데, 맞아, 뭐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은 시장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고 시장 나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저티브성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네거티브성 게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홀짝 게임이에요. 다 로또는 다 사라지고 도박 다 홀짝 게임이잖아요. 홀짝 게임이 이 세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홀짝 게임은 절대로 운이 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짝 게임에서 주식이라든가 이 돈 번 사람은 무조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홀짝 게임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 그래서 이 돈을 벌게 되면은 사업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로또든 다 부동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뭐 제이홉, 태연,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돈 버니까 아파트부터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여기에 전세가 25억이 됐다고 하죠. 이 전세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죠? 아파트 신규 분양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법인이 될 것 같아요. 법인. 네, 이 비싼 것들 이게 이제 추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쪽에서는 집을 못 사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최고가가 나오고 전세도 최고가가 나오게 되고, 네, 극단적인 지금 양극화로 간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그래서 지금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탈출하는 대출 중단이라는 이 탈출하는 탈출구는 지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갭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출이 중단됐다 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소식만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유튜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모든 정답지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한 몇 개를 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뿌려놓고 맞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답지 드리잖아요. 리모델링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리모델링을 해라고 추구하게 되면 그거 사면 안 됩니다.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막아놓으면 그 재건축 단지를 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고, 네, 시장 변화에 대해서 잘 능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